파리, 낭만과 예술의 도시에서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이나 하셨나요? 파리 한복판에 대놓고 붙어있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황당한 문구.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정말 실화냐고요? 네, 진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시각, 파리는 지금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K-팝, K-푸드부터 한국의 패션까지 파리지앵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중국인은 왜 거부당하고 한국은 환영받는 걸까요? 이 충격적인 차별과 편견 뒤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반전의 진짜 스토리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 아침 일찍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흐리고 회색빛이었고 유리창에는 비가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한 감정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비예요. 저는 중국에서 온 사진작가예요. 제 일은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문화가 풍성하고 강하며 역사가 깊다고 믿고 있어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 문화를 존중해 주길 늘 바랬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샤를 드골 공항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포옹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긴 비행에 지친 얼굴로 걸어갔어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게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재킷 지퍼를 올리고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곳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광고하는 포스터와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밝은 색상의 유명한 한국 배우와 가수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다들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 싶었어요. 저한테 한국 문화는 너무 인위적이고 지나치게 밝고 시끄러워서 관심을 끌려고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출입국 심사대 앞으로 갔어요. 심사관이 올려다보더니 웃는 대신 눈살을 찌푸리며 제 여권을 평소보다 오래 쳐다봤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지 궁금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심사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파리에는 왜 오셨죠? 그는 여전히 차갑고 불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사진작가예요.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러 왔어요. 저는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심사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옆에 있던 다른 심사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줄 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드러났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스러운 사람 취급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심사관은 제 여권을 돌려줬어요. 웃지도 않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면서요. 가셔도 돼요. 그가 무뚝뚝하게 손짓했어요. 제 마음은 툭 떨어졌어요. 도착했을 때 느꼈던 설렘은 이제 슬픔과 화로 바뀌었어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또다시 밝게 빛나는 한국 광고들을 보았어요. 음식, 패션, 음악까지 전부 한국이었죠. 어디를 봐도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인이란 이유로 받았던 불공평한 대우만 자꾸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곳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친구들인 클레어와 피에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밝고 친근한 미소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마음속 상처를 숨기고 억지로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파리에서 진정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도 없이 파리 시내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항을 나서자 차갑고 상쾌한 파리의 공기가
제 얼굴에 닿으면서 머릿속을 맑게 해줬어요. 클레어와 피에르는 멀리서도 설렘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항상 멋스럽던 클레어는 밝은 눈동자와 잘 어울리는 깔끔한 파란색 코트를 입었고, 피에르는 진지하지만 친근한 표정으로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들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자비에. 클레어가 손을 힘차게 흔들며 외쳤어요. 파리에 온 걸 환영해요.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친구. 피에르가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입국 심사 때 겪었던 일 때문에 아직 마음이 무거웠지만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드디어 오게 돼서 좋아요. 최대한 평범한 척했어요. 클레어는 바로 제 기분을 알아챘어요.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제 어깨에 위로하듯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공항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결국 말을 꺼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대우를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피에르는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을 겪어선 안 되는데요.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자비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파리는 원래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도시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마음의 답답함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아마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걸지도 몰라요. 저는 그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클레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잊고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줄게요. 파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콘서트, 음식 축제를 광고하는 화려한 포스터들을 계속 마주쳤어요. 클레어는 그런 포스터들을 볼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이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녀가 거대한 포스터를 가리키며 신나서 물었어요. 파리에서 정말 인기예요.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어디서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게 한국 문화는 여전히 너무 과장되고 화려해 보였어요. 피에르가 살짝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는 단지 화려한 쇼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운 듯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궁금한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클레어는 뭔가를 설명할 생각에 신이 난 듯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요. 드라마에는 가족, 우정,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고 정말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놀라면서 조용히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번 믿고 경험해봐요, 자비에. 피에르가 부드럽게 권했어요. 직접 느껴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어요. 두 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여줘요. 클레어의 얼굴이 바로 환해졌어요. 좋아요. 오늘 저녁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식당에 가요. 정말 끝내줘요.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활기찬 파리의 거리,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음이 어우러진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약간 긴장됐어요. 과연 정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뀔까요? 아니면 역시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제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와 클레어, 피에르는 계획했던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은 아름다운 불빛과 우아한 건물로 가득한 파리의 화려한 거리에 있었어요. 높은 창문과 따뜻한 금빛 조명이 빛나는 식당은 정말 멋졌어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아까의 나쁜 기분을 잊게 해줄 거란 생각에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식당 입구로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저는 멈춰섰어요. 클레어와 피에르도 눈치챈 듯 미소가 빠르게 사라졌어요. 입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충격이 몰려왔어요. 방금까지 느꼈던 설렘은 순식간에 슬픔과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클레어가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어요. 피에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파리에 이런 곳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정말 불공평하고 잘못됐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간판만 바라봤어요. 얼굴은 창피함으로 뜨거웠고 목이 꽉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이번엔 더 심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예의는 있어 보였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전에 중국 손님들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더 이상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피에르가 분노한 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불공평해요. 몇몇 사람들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남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살짝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지시를 따를 뿐이에요. 그가 작게 대답하며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클레어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그냥 가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면 돼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저는 분노와 수치심,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밝은 빛으로 빛나는 한국 드라마와 음식 광고들이 즐겁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씁쓸했어요. 한국 문화는 저렇게 환영받는데 왜 제 문화는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걸까요? 클레어가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며 공감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자비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클레어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냥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피에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명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실도 모르고 쉽게 판단하곤 해요. 정말 불공평하고 잘못됐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 순간엔 쉽지 않았어요. 파리에 왔던 처음의 설렘은 이제 상처 속에 묻혀버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해하고 싶고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파리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정말 제가 진심으로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도 이제는 조금 어두워 보였고 밤 공기도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내일은 다를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희망했어요. 식당에서 속상한 일을 겪고 난 후 클레어와 피에르는 저를 데리고 파리에서 인기 있는 한국 식당인 클리어 스카이가든으로 갔어요. 처음엔 별로 기대되지 않았어요. 아까의 일로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상태였거든요. 클리어 스카이가든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바로 느꼈어요. 식당의 따뜻한 나무벽과 부드러운 조명, 조용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들어가요. 제가 망설이는 걸 알아차린 클레어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클레어가 메뉴를 집어들고 몇 가지 요리를 가리켰어요. 이게 전통적인 한국 음식들이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각각의 요리에 한국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귀를 기울였어요. 피에르도 이야기에 합류하며 각 음식이 가진 역사와 의미를 알려줬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에 저도 모르게 더 알고 싶어졌어요. 여전히 한국 문화에 확신이 없었지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곧 음식들이 도착했는데 아름다운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어요. 클레어는 저에게 각 요리의 맛과 재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저는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천천히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각각의 요리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었고 신선하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달콤했다가 매콤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맛도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클레어가 제 표정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죠.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피에르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생각했어요. 아마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 같았어요.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말이죠. 식사를 계속하며 주변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함께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단지 화려한 광고나 음악 비디오가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고 경험을 나누며 소소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저는 클레어와 피에르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어쩌면 한국 문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지 보여주기식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클레어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자비애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정말 기뻐요. 가끔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더 편안하고 희망찬 기분으로 아늑한 식당 안을 둘러보았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과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피에르와 클레어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클리어 스카이가든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와 클레어, 피에르는 조용한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걷기로 했어요.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와 부드럽게 빛나는 가로등이 주위를 평화롭게 감싸줬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걷는 동안 클레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금 기분 어때요, 자비애? 오늘 저녁을 먹고 한국 문화에 대해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저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네,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좋아하는 게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면서도 불공정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 오해하기 쉬워요. 진짜 문화는 우리가 처음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으니까요. 클레어도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면 진짜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공항과 식당에서 제가 겪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불공정한 판단을 받아서 힘들었는데 저도 한국에 대해 같은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클레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아마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한국 문화 탓으로 돌렸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클레어가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솔직함에 기뻐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걷기를 계속했어요. 작은 카페들과 꽃가게, 조용한 공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파리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인지 느꼈어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 앞에서 클레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더 얘기 나누면 어때요? 생각을 나누기에 딱 좋은 곳 같아요. 우리는 창가의 편안한 테이블에 앉아 핫초코와 페이스트리를 주문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오늘 밤 배운 점들을 더 많이 털어놓았어요.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모든 문화, 심지어 제 문화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요. 그런데 가끔은 그걸 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두 사람 덕분에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에르가 자랑스럽고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 정말 듣기 좋네요, 자비애. 열린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클레어도 열정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도 더 가까워지게 마련이죠. 음료를 다 마실 때쯤 제 마음은 한결 가볍고 행복했어요. 아까의 혼란과 화는 사라졌고 이제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문화를 포함해서 더 많은 문화들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친구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클레어가 테이블을 넘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게 친구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비에. 우린 서로에게서 배우니까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밤하늘은 더 맑고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평화로운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내일은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